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떨어지며 2020선까지 밀렸습니다. 주식을 매수해도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없어 주가가 하락하는 배당락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이 배당락 반사 효과와 연초 증시의 반등 기대감이죠. 이른바 1월 효과에 힘입어서 개인과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며 1.44% 상승 마감했습니다. 달러화는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여전히 강세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상승해 1210원 선 올라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배당락의 영향으로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이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삼성카드와 신한지주도 4%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고 SK텔레콤도 3%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 코스피 배당락의 반사 효과가 되면서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이 5% 넘게 급등했고 CJ E&M과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같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누린다고 하는데 올해가 다 가서 혜택을 누릴 게 없다면 내년에 바뀌는 제도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정미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연말정산 요령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바로 카드 소득공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혜택이 더 많다고 또 체크카드만 쓰는 것도 답은 아니라면서요? 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젠 아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겁니다. 연말정산의 황금 비율, 신용카드 25%, 체크카드 75%입니다.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많으니까 일단 최소 한도인 25% 정도는 신용카드를 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연봉의 25%도 소비하지 않았다면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25%인 750만 원 이상을 카드로 썼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렌즈나 안경,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7천만 원이 넘지 않는 무주택자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자, 올해는 사흘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공제를 더 준다고 해서 돈을 더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년에 바뀌는 세제 혜택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내년부터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게 있고 축소되는 게 있습니다. 예. 먼저 내년에 축소되는 분야, 대표적인 게 저축성 보험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후에 찾는 목돈을 찾는 보험인데요. 주로 노후 자금 마련하려고 많이 가입하시죠. 지금은 저축성 보험 1인당 보험료가 2억 원 이하면 이자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보험료 1억 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 매월 나눠내는 적립식도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지만 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5년 납입을 하게 되면 이게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최소한의 그 월적립식 보험의 그 납입이 현재 9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시납과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본 거고.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0살인 사람이 매월 200만 원씩 20년 동안 넣는 저축성 보험에 들었다고 해볼까요? 60살이 되면 원금 4억 8천만 원에 이자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자 1억 2천만 원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3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면요. 이자 1억 2천만 원에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848만 원이 됩니다. 월 200만 원, 즉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낼 정도라면 굳이 세금 혜택을 줘야 하는 서민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럼 저축성 보험을 2억 원 이상, 월 150만 원 이상 든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돈을 받는 게 아니라 숨질 때까지 연금처럼 나눠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바뀐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노후를 대비한다면 상품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의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이용하시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250만 원까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축성 보험이 최고다 하신다면 세제가 바뀌는 내년 2월 3일 이전에 빨리 가입하시거나 비과세 제한은 한 명이 기준이니까 가족별로 금액을 나눠서 분산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내년에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4가지만 뽑아보면요. 먼저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들 졸업하고 원리금을 갚기 시작했다면 내년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고시원 거주자와 배우자 명의로 된 월세집까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내년에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1인당 3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내년에 거두는 세금, 올해보다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미리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억대 연봉, 월급쟁이들의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직장인은 약 6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국세 통계 연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 명 가운데 연간 총 급여액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59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3.3%, 7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자, 2010년까지만 해도 42.3%에 이르던 연봉 1억 원 초과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했습니다. 2012년부터 4년째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평균 급여액은 3,245만 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의 평균 급여액이 4,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679만 원을 기록해 3,635만 원을 제치고 서울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습니다. 현대제철이 올해 6개 제품을 세계 인류 상품 명단에 올리며 12년 연속 철강업계 최다 보유 영예를 이어갔습니다. 현대제철은 세계 인류 상품을 선정하기 시작한 2001년 2개 제품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4개를 추가해 모두 6개의 인류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선전하는 세계 인류 상품은 세계 시장 규모가 연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수출액이 국내 기업 가운데 1위에 올라야 합니다. 내년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건설사는 GS건설로 20개 단지 19,800여 가구이고 현대건설이 12,600여 가구, 현대산업개발 12,400여 가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 집계 결과 4위는 대우건설, 5위는 대림산업, 그리고 6위부터 10위까지는 중흥건설과 효성, 롯데건설, 동양건설 등의 중견건설사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닥터아파트는 내년에는 공공택지 분양 물량이 줄어든 반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분양이 크게 늘었다며 2014년 이후 정비사업 수주를 가장 많이 하는 건설사가 내년 이후에도 분양 물량 상위권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5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 신제품을 대거 선보입니다. CES 혁신상을 받은 로봇 청소기 파워봇 신제품이 공개될 예정인데 기존 제품보다 높이가 낮아져 가구나 침대 아래 등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운드바와 무선 오디오, 초고화질 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홈 오디오 제품 3종도 공개합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국내 대리운전 업체 수는 8,300여 개, 대리운전 기사 수는 최소 11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대리운전 요금은 85% 이상이 8,000원에서 2만 원대 사이였고 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 운행 횟수는 하루 평균 5.5회로 집계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대리운전 시장 규모를 추정하면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연차 휴가 제도가 있는 직장인 1,17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주어진 연차 일수는 평균 13.2일이었지만 지금까지 쓴 건 절반이 조금 넘는 평균 7.4일로 집계됐습니다. 연차 휴가를 못 쓴 이유는 상사나 팀원들의 눈치를 받아서가 47%로 가장 많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다들 안 쓰는 분위기여서 또 사유를 못 대면 못 쓰게 해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것과 모두 쓰는 것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은 휴가 사용이 60%,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40%였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